아시다시피 결국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가 해를 넘겼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김미숙님과 이용관님의 단식이 오늘로 26일차를 맞고 있고, 또 중대재해기업처벌운동 재정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국회 정문앞 기자회견도 오늘로 9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중대재해기업을 제대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기보다 어떻게 중대재해기업을 최대한 보호하느냐를 논의하는 법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국의 두 사회주의 정당인 노동당과 변혁당 두 당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폐기 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미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견 참석해주신 분들 소개부터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동당 현림 대표 오셨습니다. 사회배운 노동자당 김태현 대표 오셨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집행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제대로 된 법 제정 필요성 관련해서 우리 그 현장 실생 고 김동준 군 어머니 되시는 강석대님 오셨습니다. 사회배운 노동자당 김태현 대표 오셨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노동안전보건입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이어서 노동당 나도원 부대표 오셨습니다. 고 김동준 군 어머니 되시는 변혁당 전장호 서울시당 대표 오셨습니다. 노동당 광주시당 부위원장 고미경 동지 오셨습니다. 이어서 노동당 잠시만요. 이거 좀 잠시만요. 왜 딜레이가 걸려있는 거야? 이게 왜 여기서 나는 거야? 딜레이가 걸려있어. 하나 둘. 네, 괜찮은 것 같고. 이제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호는 뒤에 한 달락만 3번씩 함께 제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기업살인 방관하는 무더기법 당장 중단하라! 경찰서에서 안내 및 경고. 그럼 첫 발언으로 노동당 현림 대표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부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직직법 및 강행병 예방법 등 위반을 사유로 체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경찰 여러분 체증 시작하시고요. 자, 우리 기자회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장소로 고시한 지역 노동당 대표 현림입니다. 오늘로 단식 9일차인데요. 서울시에서 여러분들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저는 건강합니다. 시민 이상 집회 근데 제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회 안에서 한 달이 되도록 지금 곡기를 끊고 계시고 싸우고 계시는 김민숙 동지와 이용관 동지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 국회의원들이 업무를 쉴 동안에도 김민숙 자식을 잃는 두 부모는 연휴 내내 혹하는 날씨 속에서도 국회 앞을 지켰습니다. 설 연휴 기간 국회의원들이 업무를 쉴 동안에도 무언가 보상을 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똑같은 사고로 노동자가 죽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제정하라는 요구하느라고 한 달이 다 되도록 곡기를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대 보수 여당은 두 정당들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2700만 노동자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노동자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신경 쓰지 않고 당의 지지도를 걱정하는 정당이라면 이 나라의
이 나라 국민의 정당이 될 자격이 없지 않겠습니까? 노동당과 변혁당 함께 단식 9일차 돌입하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가족들이, 자식을 잃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전장의 최전선에 나와 싸우게 만든 점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투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함께 곡기를 끊고 지금 이 정도라나마 싸우고 있습니다. 가족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정말 인간다운 조건 속에서 노동할 수 있는 세상, 더 이상 자본이 이윤을 위해서 인간의 노동을 착취하지 않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말씀 주신 노동당 현림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9일차입니다. 이어서 현림 대표와 함께 9일차 단식을 맡고 있는 사회변형 노동자당 김태현 대표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도 1월 3일입니다. 1월 3일날 저기 현대자동차 그 산해합병인 마스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데서 또 한 명의 하청 비정규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년에 2,400명이 목숨을 잃고 하루에 7명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통계치 숫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노동자들의 피와 유가족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에 상정하고 즉각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어지는 일들은 참으로 분노스러운 일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최고 책임자로 하고 있는 이 정권의, 이 정부의 노동부, 중소기업 벤처부, 법무부, 이러한 중앙부처에서 정말 피와 눈물로 쓴 중대재해기업법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양노라고 하는 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한국 사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여건이 안 됐다. 아예 통째로 미루자. 이런 망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일개 국회의원이나 최고위원의 발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끈앞으로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이자의 발언은 바로 한국 사회 재벌들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 사회는 하루에 7명씩, 1년에 2,400명씩 죽여서 기업을 경영하고 국가 경제를 운영해야 되는 그러한 나라이고 그러한 사회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 안에서 유가족들이 한 달에 가까운 정말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보다 못해 밖에서도 또 다른 유가족들이 9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기업법 처벌법을 지금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을 위해서
오직 가치는 이윤이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든지 사람들을 경쟁에 내몰고 약육강식하고 하는 자본주의의 가치와 논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전선에 서 있는 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미뤄진다 그러면은 우리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힘을 가진 건 아닙니다만은 자본주의의 정면으로 맞서서 정말 경쟁에 내몰리지 않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염원하는 노동당과 사회변형 노동자당 두 당도 손을 잡고 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유가족과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 전체 시민들과 함께 이 사회주의 두 정당 끝까지 힘차게 투쟁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제정하고 거기서의 발판으로 이윤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자본주의 끝장내기 위한 힘찬 투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처럼 이곳 한국에서는 하루에 7명, 1년이면 2,400명의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사회는 나라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를 두고 폐기 내 처리 못지않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주장을 펼치고 있는 많은 전문가 단체 중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날의 집행위원장 모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나래입니다.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더 이상 억울하게 죽는 노동자가 없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단식한 노동자, 산재 유가족들이 결국 해를 넘겨서도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연내에 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는 결국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다정한 이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지 못한 노동자, 산재유가족, 연대자들에게 집권 여당이 보인 태도입니다. 겨우 오늘에서야 다시 법사위 회의를 속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2018년에 경험을 한 바가 있죠.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를, 사람을 살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수정안의 심의 우려가 큽니다. 가장 많은 산재 예방책이 필요한 작은 사업장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시행 적용을 4년 유예하자고 합니다. 산재 다발 사업장인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도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를 넘어 시행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적용 제외하고 있는 대상이 이미 많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나서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정부의 의무를 정부는 자꾸만 등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기업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서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다치고 아프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업주는 도대체 무슨 책임을 여태 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영 책임자 의무에는 안전보건 체계 인력, 조직, 예산안만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근본적으로 안전작업을 위한 2인 1조 문제와 같은 인력 부족 문제는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처벌을 떠나 요구와 개선 과제로 여기지 않게 되고 맙니다. 핸드폰 메탄올 중독 사고도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급성
중증형 중독 사고는 동일 원인이어야만 하고 5명 이상 발생으로 규정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손해배상 상한액을 정해두고 인과추정 원칙은 아예 삭제한 채로 제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법안 자체도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삭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누더기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동자는 자기 일터일 출근할 때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매년 2,000명 이상 발생하는 산재 사망은 노동자의 몸과 삶보다 이윤을 우선 추구하는 자본주의에서 비롯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이러한 사회의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우선시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고 여당과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대로 즉각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중대재해기업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용인하기 위한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모두가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지만 아마도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이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현장 실습생 고 김동준 군 어머니이신 강석경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준이 엄마입니다. 그런데 동준이는 제 곁에 오지 않은 지 6년이 넘었습니다. 마이스터고 3학년 때 현장 실습을 나간 동준이는 직장 내 선임들의 괴롭힘과 폭행에 의해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19살, 고등학교 졸업도 하지 않은 나이요, 생애 첫 직장에서 회사의 현장 실습생을 위한 구조적 시스템이나 배려, 그들을 제대로 된 인력으로 키우기 위한 아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현장 실습을 보낸 학교도 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방치한 채로 동준이는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선임들에게 5년차, 3년차, 1년차 위계적인 폭행에 의해 맞고 머리를 발로 짓밟히고 근무하는 내내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집단 괴롭힘을 당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견디다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선임들이 동준이를 구타하고 협박하고 폭행했던 이유는 일을 잘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잘 못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노동력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서로 직원들 동료 간에 배려할 수 없었고 기다려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최고 경영자의 선택이 있었다면, 인력을 더 충원했다면, 경쟁을 부추기지 않았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동준이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 현장 곳곳에서는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생뿐 아니라 그 어느 직장에서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이윤에 의해 노동자들은 죽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이유로 오로지 성과만을 내기 위해 달려가는 시스템 안에서 노동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 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는데 그거는 최고 경영자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좋은 분위기 안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편안한 휴가를 보내고 오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차가운 곳에서 언제 올라나, 언제 회의를 해줄라나, 어떻게 해줄라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나 들려오는 소리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여 힘이 빠집니다. 자기 가족이 죽었어도, 자신의 자식들이 일터에서 그렇게 죽었어도 그런 말을 하고 있을 것인지, 우리 유가족들과 여기에서 같이 단식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들과 그리고 저희와 동조 단식을 하고 있는 전국에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야기합니다. 일터에서 더 이상 죽지 않게 국회가 만들어 주십시오. 법의 울타리로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 주십시오. 그게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안을 논의하고 심의하여 국민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국민들과 시민들, 노동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일터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일하는 그 자리에서 외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안전한 일터를 위하여 최고 경영자에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국가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요구하지 않고 죽어도, 옆에서 내 동료가 죽어가도 아무 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우리들의 일터가 안전해져서 내 가족이 우리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용자 단체들이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국회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입법 취지에 무색할 정도로 후퇴시키기 위한 겁니다. 사용자 단체의 주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법을 만드는 이유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 금쪽같은 노동자들의 목숨값으로 이윤을 얻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이처럼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한국 사회의 체제가 목숨보다 이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이윤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체제를 갈아엎지 않고서는, 자본주의를 손보지 않고서는 노동자의 목숨은 내일도 모레도 안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바로 그런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담아서 마지막으로 회견문 낭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견문은 변혁당의 전장호 서울시당 대표와 노동당의 나도원 부대표 두 동지가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기자회견문. 회기 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바로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논의가 누더기법 제정으로 흐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중대재해 발생 때 인과관계를 추정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삭제하고자 한다. 사용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앨 기세다.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하한선을 두자는 애초 법 취지에 반해 반대로 상한선을 정하는 방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다. 거대 여야와 정부가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법안을 후퇴시키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보다 재벌과 사용자의 이익을
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7명, 1년이면 2,400명의 금쪽 같은 목숨이 노동재해로 쓰러지는 곳이 바로 이 나라다. 지난 9월 10만 명의 국민 동의 청원이 이루어진 이유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보다 중요한 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의 보호를 하는 법이 아니라,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거대 여야가 벌이고 있는 태도는 협잡이며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범죄다. 당대표의 입을 빌어 이 법의 제정을 수차례 약속했던 민주당은 더더욱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공수처법 등 자당의 이익에 직결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일사천리 강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들이 유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절차와 과정, 야당을 방패하는 이유는 이 법을 제대로 제정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국민의 목숨이 달린 법안을 두고 공연불허한 정쟁으로 일관한 태도는 정치를 떠나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누더기로 제정된다면 이는 거대 여야가 대변하는 한국 보수 정치의 조정이 될 것이다. 국민의 절기에 눈 감고 기나긴 정치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목숨으로 판돈으로 재벌의 탐욕을 채우는 투정판이 되어버린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정당이 아니다. 재벌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은 투쟁과 저항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에 한국의 두 사회주의 정당인 변혁당, 노동당은 회gin의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텐도 올해 유가족 탄신 농성이 26일째다. 노동당, 변혁당, 양당 대표를 포함한 국회 당식도 9일차다.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가 연일 그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입법을 지체할 여유도 명분도 없다. 당장 제정하라. 2021년 1월 5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당, 사회변형 노동자당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1동. 네, 바로 오늘부터 해를 넘긴 법사위 논의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회기는 1월 8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5, 6, 7, 8 이 4일 안에 노동자들의 목숨이 보호받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죽고 다치면서 목숨을 내놓고 일해야 될 것인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금쪽 같은 나흘입니다. 국민과 노동자들은 분노에 차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반드시 회기 내에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도록 지켜보고 투쟁하고 또 싸워나갈 것입니다. 오늘 규호 한번 외치면서 기자회견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윤보다 생명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일하다 죽기 싫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누더기법 강행하는 거대 여야를 규탄한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당, 변혁당, 그리고 변혁당 노동당의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